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은 문득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이미 놓치고 있는가? 젊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거의 하지 않는다.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 어떻게 더 빨리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손에 넣을 것인가에 집중한다. 삶은 앞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확장처럼 느껴진다.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생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진다. 시간이 쌓이면서 사람은 깨닫기 시작한다. 모든 것을 계속 붙잡고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어떤 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어떤 것은 의도적으로 내려놓아야 하며 어떤 것은 이미 손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기도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 후반전이라는 말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 후반전을 단순히 나이가 드는 시기로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들에게 인생 후반전은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라는 뜻이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긴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은 정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다고 믿는다. 체면, 오래된 관계, 사회적 위치, 지금까지 쌓아온 당식들. 그것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놓지 못한다. 그러나 조금 더 조용히 들여다보면 다른 가능성도 보인다. 혹시 그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아니라 당신을 같은 자리에서 멈추게 만드는 무게가 된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바로 그것이 앞으로의 시간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이유일 수도 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볼 질문도 있다. 지금 당신이 이미 놓쳐버린 것들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을 조금 더 긴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떤 것들은 조용히 사라져간다. 건강, 집중력, 새로운 가능성, 혹은 어떤 종류의 관계들. 그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대부분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멀어진다.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깨닫는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조용한 진실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버려야 할 것을 오래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꽤 깊은 차이를 만든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이 가벼워지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무거워진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삶을 정리한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쟁을 내려놓고 자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를 멀리하며 의미 없는 체면을 조금씩 가볍게 만든다. 그 결과 삶은 단순해지고 선택은 분명해진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미 무거워진 삶에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오래된 방식, 오래된 감정, 오래된 관계를 끝까지 붙잡는다. 마치 그것들을 놓으면 자신의 일부가 사라질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지친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다. 당신의 삶은 지금 가벼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생 후반전의 방향은 대개 이 질문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인생 후반전은 더 많이 가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정확히 선택하는 시간이다. 이 말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젊을 때의 삶은 가능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기회를 향해 열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삶은 다른 형태의 지혜를 요구한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계속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할까? 이 질문은 인생 후반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사람은 단순히 물건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과 연결된 자신의 이야기를 붙잡는다. 오래된 방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처럼 느껴진다. 오래된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과거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 해면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방식의 증거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붙잡는다. 여기에서 인생의 조용한 역설이 나타난다. 사람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알 때 더 자유로워진다. 이 말은 강한 문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더 많은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조금 더 천천히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오래된 생각일 수도 있다. 혹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유지해온 어떤 모습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따라온다. 그것은 정말로 계속 붙잡아야 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오랫동안 미루며 살아간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 후반전의 지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되는지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삶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단순해진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오히려 더 또렷한 평온을 느낀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복잡해진다. 더 많은 걱정, 더 많은 의무, 더 많은 감정들이 겹쳐지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다. 환경의 차이도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단 하나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지만 동시에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질문이기도 하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 중에는 이미 역할을 끝낸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는 아직 되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을지 모른다. 인생 후반전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정리는 항상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인생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다. 지혜는 무엇을 얻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는지에 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쉽게 놓지 못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결정짓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다른 층에서 작동한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의 층이 있고 그 아래에는 삶을 운영하는 방식의 층이 있으며 가장 깊은 곳에는 인간의 심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층만 보지만 실제 차이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층에서 만들어진다. 먼저 겉으로 보이는 층을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비교적 쉽게 말할 수 있다. 직장, 역할, 인간관계, 사회적 위치, 생활 방식.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착각이 있다. 사람은 종종 이미 끝난 역할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가 있다. 예전에는 필요했던 방식이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방식일 수도 있다. 예전에는 도움이 되었던 관계이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관계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직장도 유지되고 있고 관계도 유지되고 있으며 생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안에서 조금씩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를 보내고 나면 이상하게 더 지친다. 특별히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쌓인다. 그 이유는 종종 자신의 삶에서 이미 역할을 끝낸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사고의 방향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무엇을 더 얻는 과정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계속 붙잡을 것과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 두 번째 층이 나타난다. 그것은 삶을 운영하는 전략의 층이다. 젊을 때의 전략은 비교적 단순하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기회를 찾으며 더 넓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 전략은 대부분의 경우 효과적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만들고 삶의 기반을 쌓는다. 그러나 같은 전략을 인생 후반전까지 계속 적용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후반전의 자원은 전반전과 다르기 때문이다. 시간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며 집중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진다. 그런데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확장을 시도하면 삶은 점점 과부하 상태에 들어간다. 그래서 후반전의 전략은 확장이 아니라 선택이 된다.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에만 집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중요해진다. 많은 일을 동시에 유지하려고 할수록 삶은 더 복잡해지고 결정은 더 어려워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원칙이다. 원칙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한다. 반대로 원칙이 분명한 사람은 선택이 빠르다.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어떤 일을 계속할지, 어떤 방식은 바꿔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크게 벌어진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삶이 정리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삶이 엉킨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의 문제다. 이 지점에서 또 한 번 사고의 방향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종종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을 예로 들어보자.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일하려고 한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이 성실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반전의 일은 전반전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경험이 쌓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모든 일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구분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에너지는 빠르게 소모된다. 반대로 핵심적인 문제만 선택하면 같은 시간 안에서도 훨씬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판단이다. 무엇을 계속할 것인지, 무엇을 넘길 것인지, 무엇은 이제 내려놓을 것인지 결정하는 능력이다. 이 원칙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젊을 때는 관계의 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을 알고 더 많은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실제로 어느 시기까지는 그것이 맞는 전략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의 성격이 달라져야 한다. 모든 관계를 같은 강도로 유지하려고 하면 삶은 쉽게 피로해진다. 어떤 관계는 이미 서로에게 의미가 사라졌을 수도 있고 어떤 관계는 의무만 남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마음의 에너지가 계속 소모된다. 그래서 후반전의 관계는 수보다 밀도가 중요해진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지에 따라 삶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관계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책임은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갈등과 의무를 계속 붙잡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관리의 실패일 수도 있다. 돈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젊을 때의 돈은 확장의 수단이다. 더 큰 기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돈의 역할도 조금 달라진다. 후반전의 돈은 선택의 자유를 만드는 도구에 가깝다. 지속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삶을 소모시킨다. 반대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면 결정의 기준이 더 분명해진다.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하기 쉬워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함이다. 복잡한 구조는 항상 더 많은 관리와 더 많은 걱정을 만든다. 단순한 구조는 판단을 빠르게 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만든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의 돈은 단순하게 관리될수록 좋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보다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더 안정적이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면 결국 같은 원칙으로 돌아온다. 인생 후반전의 핵심은 무엇을 붙잡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있다. 그리고 선택은 언제나 책임과 함께 온다.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는 것도 결국 같은 방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반드시 유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기준은 있다. 그것은 삶의 무게다. 어떤 선택은 삶을 더 무겁게 만들고 어떤 선택은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든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만든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 선택 없는 삶은 방향 없는 삶이다. 정의는 포기가 아니라 책임이다. 이 두 문장은 인생 후반전의 태도를 보여준다.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는다. 정리는 항상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사람의 삶을 오래 관찰하다 보면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환경을 경험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흔들린다. 겉으로 보면 둘 다 비슷하게 살아온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직장도 있었고 인간관계도 있었으며 어느 정도의 성취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의 삶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차이는 운의 차이가 아니다. 환경의 차이도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선택의 방식에서 시작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려고 한다. 이 차이는 처음에는 작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우 큰 간격을 만든다. 강한 사람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한다. 약한 사람은 그 반대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지만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는 거의 고민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한 사람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구조가 분명해진다. 불필요한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중요한 것들만 남는다. 반대로 약한 사람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복잡해진다.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관계도 많아지며 감정의 무게도 계속 쌓인다. 겉으로 보면 약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일, 더 많은 연결. 그러나 실제로는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고 있다. 강한 사람은 구조를 단순하게 만든다. 단순한 구조는 판단을 빠르게 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만든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차이가 나타난다. 약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환경에 맡긴다. 상황이 변하면 방향도 같이 흔들린다. 주변의 기대가 바뀌면 행동도 같이 바뀐다. 그래서 결정이 늦어지고 기준이 계속 변한다. 강한 사람은 먼저 기준을 만든다. 그 기준에 따라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진다. 환경이 바뀌어도 기준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다. 약한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미 시작한 일도 계속 붙잡고 오래된 관계도 그대로 유지하며 이미 역할이 끝난 방식도 쉽게 버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무엇을 내려놓는 순간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손해를 다르게 이해한다. 불필요한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라고 생각한다.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은 정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리는 포기가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삶의 또 다른 차이가 만들어진다. 약한 사람은 결정을 미루는 습관이 있다. 지금 당장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면 가능한 한 뒤로 미룬다. 그러나 그렇게 미뤄진 문제들은 결국 더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온다. 강한 사람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기보다 현재의 조건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을 기준으로 다음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 약한 사람의 삶은 점점 더 많은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상태가 된다. 강한 사람의 삶은 점점 더 적은 문제만 관리하면 되는 상태가 된다. 이것은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안정성과도 연결된다. 문제가 많아질수록 삶은 불안정해진다.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구조가 단순할수록 안정성은 높아진다. 한 가지 선택이 전체 삶을 흔들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한 사람의 삶에는 항상 몇 가지 원칙이 존재한다. 첫째, 모든 것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것만 남긴다. 둘째, 기준 없는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관계는 책임과 시간의 구조를 함께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셋째, 이미 역할이 끝난 방식은 과감하게 정리한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선택하지 않는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않는다.
선택이 늦어질수록 구조는 복잡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원칙은 거창한 철학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차이를 만든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된다. 이 차이는 특별한 능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런 작은 원칙에서 만들어진다. 강한 사람의 삶은 하나의 건물을 세우는 과정과 비슷하다. 처음에는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구조를 올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계속 정리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은 더 안정되고 더 단단해진다. 약한 사람의 삶은 그와 반대다. 새로운 층을 계속 올리지만 기초를 정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구조가 점점 불안정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태도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에 따라 흘러가게 둘 것인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구조로 본다. 어떤 선택이 전체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한다.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책임을 전제로 한다. 약한 사람은 삶을 연속된 사건의 흐름으로 본다. 상황이 바뀌면 대응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전체 구조를 바꾸는 선택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강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더 정리되고 더 단단해진다. 약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부담을 관리해야 한다. 이 차이는 거대한 사건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부분은 아주 조용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오늘 무엇을 유지할 것인지, 오늘 무엇을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의 핵심은 단순하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다. 강한 사람은 삶을 정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다. 인생의 힘은 무엇을 버리는가에서 드러난다.